이번 37번째 편은 EPR 논문에 대한 학계의 반응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코펜하겐 쪽에서는 크게 반발하며 보호가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EPR에서 물리적 실제의 기준으로 대상을 전혀 교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측정되는 입자와 측정 장치를 하나로 볼 수 있기에 교란이라는 의미가 모호함을 공격합니다. 슈레딩거는 EPR의 논지를 환영하면서 아인슈타인과 주고받는 서신으로부터 양자 얽힘의 상황을 인지하고 양자 이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935년 5월 발표된 EPR 논문은 모든 양자이론 학자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파울리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이론을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경악하고 하이젠베르크에게 반박 논문을 작성하도록 종용해서 하이젠베르크가 작성하지만 보호의 반박 논문이 제출되어 출판하지 않습니다. 디렉은 아인슈타인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보호였습니다. 보호는 당시 조수로 있던 로젠펠트로부터 논문의 요지를 처음 듣게 됩니다. 로젠펠트가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았고 설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보호는 사고 실험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반박을 위한 설명을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반론을 준비하려고 당시 진행하던 다른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EPR 반박에 집중하게 됩니다. 6월 말 네이처 잡지에 양자역학과 물리적 실제라는 제목의 한쪽 분량의 응답의 요약을 발표하였고 EPR 논문이 실렸던 피지컬 리뷰에 동일한 제목으로 반박 논문을 7월 중순에 제출하여 10월에 발표됩니다. 보호의 반박 논문은 양자이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이론임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서술로 시작합니다. EPR 논증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던 보호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강력하지 않다는 수준 정도로 반박하고 상보성 원리를 요약 설명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R 논문에서 이론의 완전성 논의로 물리적 실제의 기준으로 대상을 전혀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EPR 논문에서 논의한 상호작용 후 분리된 두 입자 A와 B에서 입자 A의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하여 B의 위치나 운동량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측정하느냐의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자 A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운동량의 측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운동량 중 하나를 마음대로 교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면 B의 성질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A의 측정 과정에 B를 교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호도 받아들였지만 B의 물리적 실체는 A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장비의 특성에 좌우된다는 주장입니다. 보호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측정에 의한 교란이라는 설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측정되는 모든 미세 대상, 즉 전자 같은 대상과 측정 장치가 구분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전체에 해당하는 현상을 구성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EPR에서 제기한 측정 행위에 대한 물리적 교란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므로 EPR이 제시한 실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보호는 실제 요소를 정의하는 핵심이 측정 장치인 것입니다. 입자 B의 실제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입자 A의 측정이 아니라 입자 A와 그것의 성질을 측정하게 만드는 측정 장치가 함께 만드는 측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의 상호작용 후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남아있고 A의 위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A와 측정 장치 전체가 하게 되고 이 측정을 통하여 B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B 위치를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호의 논의에서 측정 가능한 실체를 정의하는 측정 장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코펜하겐 쪽은 물론 양자이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보호의 설명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완전히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얽힘의 문제와 측정에 의한 파동함수의 즉각적인 붕괴와 같은 원거리 유령작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A는 지구에 있고 B는 떨어져 우주 반대편까지 날아갔는데 A가 위치나 운동량 중 하나를 측정하면 우주 반대편의 B가 무엇을 선택하여 측정했는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코펜하겐 쪽에서 주장하는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불확실한 계의 특성이 측정에 의하여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주의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펜하겐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PR 논문을 반긴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의 분석에 대하여 언급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양자 이론의 문제점을 언급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일관된 유한한 속도로 전달되는 양자 이론이 아니라 전통적인 절대적인 역학과 같은 형태이면서 분리성과 국소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후 분리되는 두 입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얽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회신에서 포돌스키가 작성한 EPR 논문이 원래 의도한 핵심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논문의 뒤쪽에 언급된 한 물체의 상태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다른 물체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는 국소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즉 얽힘의 문제가 논문에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이 불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얽힘의 문제가 오히려 핵심이 되기를 원했고 양자이론의 완전성과 분리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론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려고 한 것임을 슈레딩거에게 언급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은 실제의 서술이지만 그 서술이 완전할 수도 불완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상황을 언급합니다. 두 개의 닫힌 상자가 있는데 하나에만 한 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는 것이 관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상자에 공이 들어있을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서술은 실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일까를 물어봅니다.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공은 첫 번째 상자 속에 있다 또는 없다가 완전한 설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완전한 설명이라고 보는 견해는 공의 존재는 두 상자 중 어느 하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뚜껑을 여는 순간
어느 한 상자에 공이 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세계나 그것의 경험적 법칙 체계의 통계적 특성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본 것입니다. 확률에 대한 통계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확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이 시리즈의 내용을 넘어가는 것이라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과학적 방법에 확률로 간주하는 빈도주의적 확률을 채택하면 동전의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동전 던지기를 하면, 즉 1억 번을 던지면 5천만 번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두 개의 상자 상황에서는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한 번 뚜껑을 여는 시도로 일어날 확률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확률 2분의 1이 실제를 나타내는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자에 공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는 것에 확률 2분의 1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에 대한 불완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8월 중순 슈레딩거에게 보낸 서신에서 양자 이론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더 강력한 상황을 서술합니다. 1년 이내에 어느 시각에 자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화약통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처음에 파동함수가 폭발하지 않은 화약통의 상태를 기술합니다. 그러나 1년 후에 파동함수는 아직 폭발하지 않은 화약통과 폭발해버린 화약통이 혼합된 상태를 기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를 나타내는 어떠한 경우도 폭발한 상태와 폭발하지 않은 상태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실제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는 슈레딩거에게 더 일상에 친근한 예로 발전시켜 그의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양자역학의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의 3부로 된 논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서술됩니다. EPR에 대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은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곧 잊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어의 반박이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보어의 답변이 철학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양자 이론은 모든 물리적 실험 결과를 만족하였기 때문에 자연에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은 물리학적이 아닌 철학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과 원자폭탄 개발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EPR 논문은 학자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봄,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벨은 다시 물리학의 문제로 끄집어내어 양자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보어는 EPR 논문의 반박 논문을 발표하는데 물리적 실제의 기준으로 대상을 교란하지 않는 조건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측정 대상과 측정 장치를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교란 자체가 없다는 논지로 반박을 하는데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과 서신 교환을 통하여 양자 얽힘의 문제를 인지하고 거대 시스템의 파동함수의 확률적 해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다음 강의는 슈레딩거가 양자 이론에서 파동함수의 확률적 해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